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고 또 붉은 아이섀도우를 바른 이영애 씨.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예고편에서 이영애 씨의 변신을 예감케 했던 친절한 금자 씨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금자 씨의 의상과 분장에 대해서 필름 2.0의 한승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친절한 금자 씨 당연히 보셨겠죠? 네, 저 봤습니다. 네. 아직 못 보셨죠?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네. 이영애 씨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물론 예고편을 통해서 잠깐은 봤지만 또 숨겨졌던 모습이 어떤 걸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영화 보시면은 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텐데요. 네. 지금 보신 앞에서 소개드린 그 장면들에서도 좀 보였지만 네. 이영애 씨 그 전에 그 다소곳한 이미지를 정말 많이 벗었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굉장히 이영애 씨에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 전체가 다루고 있는 세월이에요. 시간이 한 13년 정도 되는데 이영애 씨가 그 13년의 기간을 거쳐가면서 네. 그 영화의 한 90% 정도 네. 주연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이영애 씨가 나오지 않는 장면이 없을 정도로 네. 큰 비중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영애 씨의 시간적인 변화, 어떤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의상과 분장으로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에 그 이영애 씨가 이 영화로 영화상에서 이제 상을 타게 된다면 네. 뭐 보통 그 상을 탄 배우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네. 뭐 스태프들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영애 씨가 그 말을 잊지 않고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만큼 이영애 씨의 과감한 열연 이것도 중요했고 네.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의 연출 또한 중요했지만 이영애를 이금자로 만들어낸 그 의상과 분장 네. 그리고 또 그것을 담아낸 뭐 촬영과 조명의 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참 정말 그 이영애 씨가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저는 예고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최민식 씨가 네. 이영애 씨한테 너는 눈화장이 그게 뭐냐라고 예. 핀잔을 주니까 예. 이영애 씨가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거기서 날리잖아요. 예. 너나 잘하세요라고. 요즘 유행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그게 아주 화제에도 올라 있는데 네. 그때 그 이영애 씨가 그 메이크업을 했던 그 붉은 아이섀도우를 칠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예전에 그 스틸샷으로도 잠깐 나왔을 때도 참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친절한 금자 씨에 대한 그 사진들, 스틸 사진들이 네. 아주 매우 제한적으로만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첫 번째 공개됐던 게 그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은 네. 그런 사진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저렇게 예. 붉은 섀도우를 칠한 그런 모습이었었죠. 네. 사실 그 예고편은 그 편집을 해서 다른 장면에서 너나 잘하세요를 붙였던 거긴 한데요. 네. 저 그 붉은 아이섀도우 이영애 씨가 원래 얼굴이 하얗고 깨끗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렇죠. 사진 그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들을 별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복수의 화신, 진념, 분노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붉은 아이섀도우를 이제 바른 설정을 했었는데요. 아, 그랬군요. 사실 그 박찬욱 감독이 시나리오에 그 쓸 때는 네. 이영애 그 이금자의 눈매가 스모키 블루다. 아, 파란색 그렇죠. 아이섀도우. 예, 아, 약간 예. 그 어두운 파란색 아이섀도우다 이렇게 썼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붉은색이 쓰였죠. 네.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 여자들 이제 화장에 대해서 네. 뭐 진하게 했다, 뭐 이렇게 튀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뭐 눈은 시퍼렇고 뭐 입술은 지잡아 먹은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네. 그 파란 눈매와 뭐 빨간 강렬한 빨간 립스틱을 바른 인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어느 정도는 고정관념 같은 걸 갖고 있는데 네. 박 작가님 화장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분장 팀장님이 여잔데 네. 파란색보다는 붉은색이 오히려 그 이금자가 갖고 있는 분노 그런 네. 것을 표현하는데 더 적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색깔들을 굉장히 많은 색깔들을 테스트했고 결국 네. 붉은색이 이제 낙점이 됐죠. 이영애 씨도 처음에는 그 색깔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했다고 네. 하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네. 예. 참.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장 팀장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감각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분장 팀장이 이렇게 실제로 감독의 의견을 꺾을 수도 있나요? 종종 그런 일이 있나요? 영화는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영화는 감독 노름이기 네. 때문에 감독님이 제 의견이 그 결정권이 있죠. 그렇지만 네. 또 좋은 감독님들은 각 분야의 전문 스태프들에게 네. 그 의견을 충분히 이제 수용을 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이렇게 뽑아내는데요. 네. 이 그
분장을 맡은 송종희라는 그런 네. 분장 팀장인데 10년 동안 15편 정도 영화를 했었는데요. 박찬욱 감독 그 복수 3부작 모두 했었고요. 아, 그랬군요. JSA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영애 씨가 JSA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있죠. 이영애 씨 네. 쇼커트로 나왔던 그 예. 파격적인 영화 그것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베테랑이고요. 이분이 그 영화를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그 신하균 씨 초록색 머리로 나온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전자 올드보이에서 그 최민식 씨가 갈기머리라고 하죠. 사자처럼 아, 이렇게 예.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호일펌이라고 해갖고 쿠킹 오일을 머리에 말고 한 3시간 정도 있어야 나오는 그런 머리라고 합니다. 그 머리도 송종희 분장의.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참 그 머리가 너무 파격적이고 뭐 한두 번 파마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뭐 오대수가 네. 뭐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회의 자리에서 했더니 네. 그 최민식 씨가 넌 내가 양동근인 줄 아냐 그러면서 벌컥 약간 화를 냈다고 해요. 네. 근데 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요요하다. 그래서 네. 최민식 씨나 그 박찬욱 감독이 동의하에 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간미 넘치고 서민적인 그런 배우의 이미지, 최민식 씨의 이미지가 네. 그 오대수, 복수의 화신, 그 집념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네, 최민식 씨는 그 올드보이를 찍을 때 네. 그 헤어스타일이 역시 처음에 본인도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군요. 예. 그 헤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많은 그 배우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이 친절한 금자 씨도 그 포스터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영애 씨가 약간 뒤를 돌아보는 그런 예. 포스터에서 네. 거의 무릎까지 그 머리가 그렇죠. 아주 긴 생머리로 나오시는데. 예. 근데 이것이 기괴하게 보일 것인가 아니면은 예. 이금자의 어떤 기괴함보다는 네. 강인한 성격들, 그 진념 어린 성격들을 보여줄 것인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포스터 컷에서는 일단 좀 굉장히 그 가발을 제작을 해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였었고요. 네. 실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해서 촬영하기가 힘드니까 네. 약 그 허리 정도 그 네. 내려오는 긴 머리로 설정을 했죠.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또 그 금자 씨의 의상이 또 아주 특별했어요. 네. 뭐 물방울 무늬 원피스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가죽 자켓 같은 어떤 복고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는 의상도 있었는데 의상 얘기를 또 한번 여기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금자 씨가 입었던 의상, 네.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포스터에 나왔던 긴 생머리로 나왔던 그 물방울 무늬 원피스, 그 원피스를 보고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쁘던데. 그렇죠. 네. 그 영화 친절한 금자 씨에는 네. 정말 많은 그 옷들이 의상들이 나오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금자라는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그다음에 네.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해서 네. 나와서 또 이제 제빵서로서 이제 말하자면 가식적인 그 갱생의 길을 찾는 거 그리고 실제로 뒤로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활동을 벌이는 거 여러 가지 네.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영애 씨가 영화에서 한 13벌 정도 토탈 이렇게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네. 금자 씨가 이제 수감 생활하는 기간이 14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우연히, 일치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어쩌면 치밀한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영애 씨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정말 제수복을 입어도 너무 예쁜 모습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땡땡이 원피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네. 그런 의상인데 이영애 씨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일단 뭐 제수복이나 여고생 교복, 뭐 제빵사복 같은 거는 이제 유니폼이고요. 그다음에 가감한 이제 원피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주풍의 하얀 그런 잠옷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공주 그 잠옷은 영화에서는 굉장히 잠깐 나오는데 지난 3월에 네. 그 촬영장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입고 나오셨었죠? 네, 그때 네. 이제 많이 그때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었는데 친절한 금자 씨가 복수극이라고 생각하고 취재진들이 왕창 몰렸었는데요. 네. 그 현장에 가보니까 공주 옷을 입고 이영애 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그걸 입고 기도를 하는 네. 장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잠옷도
예쁘게 입고 자야 되는 그 이금자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이 매듭을 묶는 장면도 나왔는데 네. 범죄 현장에서조차도 매듭도 예쁘게 묶어야 그런 되죠. 캐릭터를 잘 표현을 한 옷이었군요. 뭐든지 예쁜 것만 좋아하는 이금자의 캐릭터를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죠. 영화에서 참 이렇게 의상도 중요한데 이번에 의상은 어떤 분이 작업을 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조성경 의상팀장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올드보이도 작업을 했었고 또 얼굴에 있는 미녀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영화는 한국 영화를 보고 의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반향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섹스 앤더 시티 같은 미국의 TV 시리즈 같은 걸 보면 그들이 입고 나오는 옷 하나하나가 패션을 선도할 만큼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일상적인 금자 씨하고는 좀 다른 맥락에서 있지만 그 의상들이 각 네 명의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를 드러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작용들을 하죠.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영애 씨가 다소 겉한 이미지에서 이미지 변신하는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이영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영애지만 이금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상이나 분장 역할을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여를 했군요. 예. 네, 참 이렇게 영화에서 스텝들이 그러니까 배우의 어떤 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기력이나 감독의 힘이나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영화에서 의상과 또 소품과 이렇게 헤어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이런 뒤에 숨은 인력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금자씨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한승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